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7장, 8장, 9장이죠. 7, 8, 9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7강을 한번 펴보세요. 7강에 제 7강 품사, 용언, 독립원, 관계원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로 따지면 몇 페이지냐면요. 예, 그렇죠. 110페이지. 109페이지 넘어가죠. 110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용언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용언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용언이라고 하는 건 뭐 문법도 공부하면 되게 재밌다고 그랬죠. 형용사와 동사. 형용사 동사가 용언이다. 일단 이걸 알아두시고요. 용언이라는 것은 뭐 이게 쓸 용자죠. 그러니까 이게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체화는 몸체자잖아요. 그래서 이 동사와 형용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동사의 하이 분류를 보면 이 동사의 하이 분류를 좀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분류를 보면 이게 이제 활용 형태가 있겠죠. 활용 형태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규칙 동사, 불규칙 동사. 규칙이냐, 보십시오. 불규칙이냐. 불규칙 동사.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이제 서술어, 이 서술어가 동사는 서술어니까 동사나 뭐 형용사나 하여튼 이 서술어로서의 자립성. 이거에 따라서 뭐겠어요? 당연히 본동사, 보조동사. 본동사, 보조동사.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통사적 기준에 따라서 당연히 여기서 자동사, 타동사. 자동사라는 건 뭔지 알죠?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자,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아, 그 다음 하나 더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의미 기능에 따라, 그러니까 이걸 번호를 매기는 게 좋겠네요. 1번, 2번, 이렇게 하면 좀 낫겠죠? 이것에 이제 의미 기능이 있겠죠? 이것에 따라서 이동동사, 이제 좀 더 배우실 거니까 일단 써놓으시고요. 심리동사, 대칭동사, 이런 게 있어요. 심리동사, 대칭동사,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이 동사의 하위 분류가 이렇게 이제 4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규칙이냐 불규칙이냐. 그 다음에 서술어로서의 자립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뭡니까, 이 한번 해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보다라는 것이 눈으로 본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다라고 하면 본동사인데 해본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보조동사 쓰는 거고, 자동사는 목적을 필요하지 않는 거, 타동사는 목적을 필요로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의미 기능이 이제 뭔지 이건 좀 더 설명드릴게요. 4가지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바로 예문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계속 누누이 말하지만 문법은 뭐라? 예문 중심으로 보셔라. 그렇죠? 이론 백날 공부해봤자 여러분이 의미가 없어요. 이론도 물론 나쁘진 않은데 예문을 보고 이론을 여러분 적용을 할 줄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볼게요. 영수가 간다 있죠? 자, 영수가 간다에다가 써놨어요. 자동사. 자, 보세요. 여기 을ler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동사예요. 을ler이 필요 없으면. 그 다음에 책을 본다. 목적어 책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책을. 그러니까 본다는 타동사죠. 아까 얘기했죠?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타동사. 자, 여기까지 뭐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세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밑에는 이제 능동사, 피동사가 있는데 이것도 쉬워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영어 공부하셨잖아요. 그때 능동태, 수동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게 이제 능동사, 피동사.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수업 시간에 능동태라고 배웠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능동태. 우리가 영어 시간에 수동태라고 배웠잖아요. 이게 수동, 이게 피동사. 우리말에서는 이제 수동태 이런 말 쓰지 않단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쥐를 먹는다. 능동태죠. 능동사죠. 쥐는 고양이에게 먹힌다. 피동사가 되는 거라. 자, 그렇게 하면 이해가 쉽지 않나요? 영어에서 비동사 플러스 PP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학 영어 공부할 때 이 정도 다 배우셨잖아요. 이 수동태는 비동사 PP가 돼서 뭐뭐 해준다 이런 거 아닙니까? 뭐뭐 해준다. 자, 됐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최대한 여러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 2번을 볼게요. 2번. 자,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거기다 쓰세요. 능동사. 자, 경찰이 도둑을 잡았으니까 생일한 거잖아요. 이거 지울게요.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잡은 거니까 이건 뭐예요?
능동사죠. 능동사. 그런 행위를 했다. 능동사. 그런 행위를 했다. 능동사. 그렇죠? 그러면 잡혔다. 뭐 있어요? 여기 쓰세요. 이걸 쓰면서 공부하는 걸 나 아는데 몰라서 뭐 제가 몰라서 이랬습니까? 알아도 쓰는 거야. 알아도 공부는 아시겠죠? 능동사, 비동사. 자, 오른쪽.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동사는 시킨다는 거, 시킨다는 뜻이에요. 사동사는 뭐뭐 하게 하다. 사동사가 뭐냐? 뭐뭐 하게 하다. 여러분 사동사 때 이 사자가 불릴 사자인 거 아시죠? 모르세요? 이 불릴 사자, 불인다. 불인다는 거는 시키는 거 아니에요? 뭐뭐 하도록 그 사라고요, 사동사. 그래서 자 보세요. 3번으로 이제 가보면 자 3번에서는 자 봐요. 자 아이가 밥을 먹어요. 이거는 이제 주동사라고 그래요. 주동사라는 뭐냐면 일단 쓴다고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사동사예요. 사동사인데 자 사동사는 아까 이야기했죠. 시키는 동사라고. 뭐 사동사의 정의를 하면 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 너무 어려워요 말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는 안 쓸게요. 그냥 시키는 동사.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게 뭐 사동사가 무엇인가를 설명하시고 이렇게 안 나와요 시험에 절대. 알겠죠? 시키는 동사. 주동사는 뭐냐면 주체가 직접 행동하는 주체가 그러니까 주어 주체. 자, 여기까지만 쓸게요. 머리 아프시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주체가 직접 행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이걸 이제 주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주체가 지금 용언 볼 차례예요. 지금 어디냐면 7강입니다. 7강에 용언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동사는 주체가 직접 행동하는 거, 사동사는 시키는 동사다. 아시겠죠? 그럼 제가 이제 하나 여쭤볼게요. 먹인다. 이거를 좀 더 길게 쓰려면 뭘까요? 뒤에 나오지만 미리 공부합시다. 먹인다를 4글자로 써보세요. 먹인다요? 네? 먹게 하다. 아니 어렵나요? 먹인다, 먹게 하다 어려운 거 아닌데? 그럼 이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몇 글자죠? 하나, 둘, 세 개죠? 이거 4개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단형 동사라고 하고 짧잖아요. 이게 길죠? 기니까 보겠어요. 뒤에 가서 배우실 건데 미리 좀 예습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렵지 않죠? 얘가 짧잖아요, 그냥. 얘가 짧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만약에 아이 옷을 입힌다. 난 입게 하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있잖아요. 그럼 입히다는 이건 뭐예요? 단형이 되는 거예요. 쉽죠? 입게 하다는 단형동.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공부 이거 나오면 반가우실 거예요. 뒤에 가서 나와요. 자, 똑같이 이해 안 가시는 거 하여튼 그때 질문하세요. 제가 뭘 여러분이 모르는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어쩌고저쩌고 나온 거는 그냥 뛸게요. 주동사 뭐 이런 거 다 설명했어요. 자, 그 다음 단락 111쪽. 동사는 이 밖에도. 자, 거기 구교재이신 분 한번 이 페이지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찾아가면서 보세요. 동사는 이 밖에도 세부적인 의미 특징과 그에 따른 문법적 특징에 의해서 아까 이야기했죠. 이동을 움직이는 거죠. 심리동사, 마음, 대칭은 말 그대로 대칭이죠. 이렇게 나누는데 자, 이동동사 가다, 오다, 떠나다. 이동하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러를 붙인다. 여기 보세요. 도서관에 공부하러 갔어요. 자, 갔어요에다 이동동사 써보세요. 이동동사. 가다니까. 자, 왔다도 이동동사 써보세요. 이동동사. 그러면 이 앞에 다 뭐가 붙었어? 러. 이 러를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의도라고 해요. 의도. 우리 집에 왜 왔니? 우리 집 라면 먹으러 왔어요.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하러라고 하는 건 다 의도라고 해요. 맞죠? 의도잖아요. 의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만 알면 돼요. 여기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그거 물러야 되고 이왕이면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는 이 이론들은 어차피 어렵게 써요. 학술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그 학술적인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그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국어 공부를 할 때 가장 잘하는 방법은. 자, 형용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형용사는 모양이나 상태죠. 자, 세 번째 줄 밑줄 치세요. 세 번째 줄 112쪽. 자, 서술어로서의 자립성 여부에 따라 본용언인 형용사와 보조 형용사로 나눌 수 있다. 밑줄 쫙. 112쪽의 형용사 셋째 줄 보고 있어요. 자, 문장의 서술어로서의 자립성 여부에 따라
본 용언인 형용사와 보조 형용사로 나눌 수 있다. 자, 써주셨죠? 본 용언. 자, 그 다음에 그러면 5번에 A번 볼까요? 자, 5번에 A번을, 자, 5번에 있는 A번과 B가 있는 A는 성상 형용사. 자, 쓰세요. B는 지시 형용사. 지시 형용사. 이 공부를 이렇게 쓰면서 하는 또 맛이 있어요. 그죠? 실제로 막 하는 게 이 또 공부의 즐거움이에요. 자, 성상형사 기억나십니까? 저번 주에 했는데 모양이나 상태. 제가 했어요. 분명히 모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성상형용사. 치시형용사는 지시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리하다, 그러하다,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어떠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걸 지시형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러니까 그렇다 저렇다는 이제 이렇게 등과 같이 줄임꼴로 쓸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러하다를 그렇다 쓰잖아요. 저러하다 저렇다, 어떠하다 어떻다, 아무러하다 아무렇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상형용사는 주관성 형용사와 객관성 형용사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보세요. 자, 6은 화자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주관성 형용사라고 부른다. 자, 심리 형용사라고도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어떻게 설명할까? 자, 저는 자 영어를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면 너무나 즐거워. 그렇죠? 근데 모든 학생이 영어 수업 시간에 즐겁나요? 모든 학생이 안 즐거운 애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또 어떤 학생은 수학을 너무나, 저는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수학 시간 때 되게 즐거운 학생이 있죠. 그렇잖아요. 춤을 즐거워하는 사람, 뭐를 즐거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잣대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또 무섭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도 대부분 그렇지만 뱀이라든가 뭐 악어라든가 이런 거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보셨나요? 악어를 키우더라고. 악어가 막 집에 악어를 산책시켜요. 악어를. 그리고 이불에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래서 이불을 딱 펴니까 엄청난 구렁이가 집에 있어. 진짜로 이거 제가 거짓말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는데 이게 보통 사람 같은 까무러칠 일이잖아요. 우리나라예요? 네, 우리나라에 그런 부부가 있어요. 노부부인데 막 악어를 끌고 다녀. 그리고 악어한테 제가 안 믿으시면 찾아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의도는 아시겠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 즐겁든 기쁘든 또 나는 기쁜데 이 사람은 안 기쁠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검다라든가부터 시작해서 계시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A번을 그래서 이제 A번은 주관성 형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A번 뭐라고요? 주관성 형용사. 여기 쓰세요. 자, B번은 뭐겠어요? 주니까 객관성 형용사. 객관성 형용사. 자, 그렇게 쓰세요. 객관성 형용사. 그러면 A번은 뭐냐? 감각이죠. 감각이라고 쓰세요. 검다, 희다, 차다 이런 거 다 감각이에요. B는 뭐냐? 평가예요. 뭐 착하다, 모질다, 아름답다, 성실하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평가. 그 다음에 같다, 다르다 이런 걸 이제 비교라고 하고 비교. 있다, 없다, 계시다 뭐겠어요? 존재. 이렇게 써놓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일종의 뭐냐? 대상의 어떤 속성이라는 거예요. 대상의 속성. 대상에 대한 속성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객관성 형용사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자, 113쪽. 세 번째 줄. 주관성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평서문에서, 자, 여기는 밑줄 좀 치세요. 1인칭 주어만을 취할 수 있고 3인칭 주어를 취하는 것은 특수한 상황이지만 가능하다. 밑줄 자.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관성 형용사는 아까 이야기했죠?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1인칭 주어. 자, 보세요.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 맞죠? 근데 너는 호랑이가 무섭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는 비문이라는 거, 비문. 근데 이것도 가능할 수 있죠. 어떨 때? 체면술. 누가 이제 체면을 걸잖아요. 내도 써내가지고. 이럴 때는 가능할 수 있지. 너는 호랑이가 무섭다. 뭐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체면을 걸 때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안 되죠. 또 너는 호랑이가 무섭니는 되죠. 그런데 영희는 호랑이가 무섭다? 이런 경우는 이제 소설 같은 데서 쓸 수 있어요. 뭐 3인칭 전지적 작가 있죠. 주인공이 모든 것을 하는. 그렇죠? 이럴 때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쓰기가 힘들다는 거죠. 영희는 호랑이가 무섭다. 소설 지문에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막 뭐라고 쓴 건 읽지 마세요. 읽어봤자 머리 아프니까 그렇게 예문들만 보면 돼요. 자, 보조 용언. 아까 이야기했죠.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있다. 그래서 본용언은 이거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야 되겠네. 자, 필기 좀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법은 이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이론적으로 모를 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본용어. 자, 본용어는 뭐냐면 써는 거. 문장 안에서 어떻게 하냐? 자립적으로 써요. 자립적. 자립적으로 쓰여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용어.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용어. 이게 이제 본용어입니다. 그러면 보조용어는 뭐냐? 이거 빨간색 보조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보조용어. 이거는 자립이 아니라 의존이겠죠? 의존적으로 쓰여서 다른 서술어를 도와주는 하는 용어. 이거를 보조용어입니다. 자, 이게 뭔지는 예문까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의미를 좀 알아두셔야 되니까 이것은 본용어과 보조용어. 그러면 이제 보조용어는 또 구체적으로 뭐겠어요? 용어는 이 동사 형용사라고 그랬죠? 이게 뭐겠어요? 보조 동사와 보조 뭐겠어요? 형용사. 그렇죠. 이렇게 나눠진다는 소리예요. 보조용어는 다시 보조 동사와 보조 형용사로 나눠진다.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보조 동사하고 보조 형용사 중에 어떤 게 더 종류가 많을까요? 당연히 보조 동사가 훨씬 더 종류가 많습니다. 보조 형용사보다는 기능도 많고요. 자, 넘겨보세요. 예문이 나오니까 어차피 뒤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9번 보세요. 9번 완료. 그러니까 완료는 완료에다가 종결이라고 써서 같은 말이에요. 종결 이퀄 완료 이퀄 종결이라고 쓰시라고. 종결. 그래서 완료를 보면 자, 지금 114쪽 넘어왔습니다.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어버렸다. 먹어서 버린 거예요? 이게 먹어버렸다는 게 먹어가지고 밖에 버린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먹은 것이 종결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버리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이해가십니까? 종결의 의미지 그냥. 마주보고 웃고 말았다. 이것도 종결이라는 거죠. 다 보조용어. 그러니까 여기 밑줄은 다 보조용어인 거예요. 자, 이거 간다. 이거서 가는 게 아니죠. 맞잖아요. 이거 간다는 건 이거 상태로 변한다. 견뎌왔다도 마찬가지죠. 그림을 그리고 있다도 마찬가지죠. 진행이죠. 내가 한번 시도해 보겠다. 시도. 그다음에 옷을 입게 하였다. 아까 얘기했죠. 입게 하다 이러면 뭐예요? 장형동사. 이제 기억나시죠? 장형동사. 하여튼 사동이에요. 그다음에 떠들어대니 반복. 강세. 주겠니 봉사. 전해드려라 봉사. 그다음 죽은 척해라. 자, 이제 죽은 척해라 할 때 척해라가 이게 보조용어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또 다른 어떤 견해로는 척이 겉대수술 다양 척체 급등 대로만큼 족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존명사. 그다음에 이게 동사. 이렇게 보기도 해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시겠죠? 그래서 겉대수술 다양 척체 공부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보지 말고 그냥 보조용어를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보조용어를 보는 거예요. 자, 10번. 교수님. 예, 말씀하세요. 죄송하지만 저번에 그 외우라는 거 제가 안 써서 아, 겉대수술? 예. 야, 다시. 예, 써드리려고. 그러니까 의존명사가 알겠습니다. 의존명사가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복습한 대로 겉대수술. 자, 그럼 다른 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겉대수술. 안 되시네. 다양 척체. 급등 대로만큼 족족. 대로만큼 족족. 내가 보니까 안 써졌더라고. 그래요? 외우라고 보니까. 제가 머리는 나쁜데 다행히 암기 능력은 좀 탁월해요. 그건 아니죠.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가 나빠. 자, 그래서 겉대 소절, 다양 척체, 급등 대로만큼 족족. 이렇게 보시면 아주 요긴하게 쓰실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꼭 시험을 떠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러실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신화 좀 쓰러 왔는데 이걸 왜 배우나 이렇게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 쓰거나 이런 거 있죠. 태고할 때 이거 공부한 것들이 정말 알게 모르게 도움이 돼요. 진짜. 저도 이제 곧 시집이 나오는데 5월 말쯤에 뭐 이제 보면 시 같은 거 쓰면 태고하잖아요. 태고. 이걸 어떻게 쓸까? 이럴 때 진짜 이런 것들 도움 많이 됩니다. 이게 이 글자를 이렇게 쓰냐, 띄어쓰기 하느냐, 뭘 하느냐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다시 그래서 희망, 쉽다,
뭐 그다음에 상태 지수 앉아 있다, 들어오나 보다, 추측이죠. 온 듯하다, 뭐 해볼만하다, 같이. 개연이라는 것은 개연을 좀 설명할게요. 개연은 뭐냐면 있을 법한. 이게 좀 말이 어려워요. 이게 한자로 쓰는 거라. 있을 법한. 이게 뭐 여러분 소설론 같은 거 공부하시면 배웠잖아요. 클로버 빌런. 현대 소설론에 나오지 않았어요? 있을 법, 있음직함, 개연성. 그 개연이에요. 미연은 뭐냐면 있을 법 했는데 이렇게 있을 법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질 뻔했다는 거, 물에 빠졌다는 거야, 안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을 민자니까. 이해가세요? 개연은 그럴만 하다는 것이 개연이고, 충분히. 그렇죠. 충분히 맞아요. 근데 미연은 그런 일이 일어날 뻔했는데 아니라 미연이니까 아닐 민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물에 빠질 뻔했다는 거는 빠졌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죽을 뻔했네 하면 안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뭐 여기서 뭐 어려운 거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 조금 설명을 하면 115쪽. 어쩌고 저쩌고 막 나왔는데 이거 그냥 무시하세요. 무시하고 이제 뭐만 좀 설명하고 싶냐면 그 위에서 쭉 내려가서 12의 보조용사 직하다 거기만 좀 볼게요. 찾으셨죠? 한 10줄 정도 내려오면 뭐 본용어니 명사용어니 미음을 취한 점에서 특이하다. 여기서 12를 볼까? 12가 뭐 있죠? 거기 이제 보면 보조용사 직하다 나왔잖아요. 직하다는 이 미음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음직하다잖아. 본용어니 맞죠? 있음 맞죠? 미음이 이 명사용어미 아닙니까? 이런 거. 그다음에 직하다는 이제 직함, 직하를 모두 형용사 파생 정비사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보조 형용사로 봐라. 그냥 그렇게 봐라는 뜻이고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제 보조용언 이해 보조용언으로 부정을 나타내는 않다, 못하다가 있다. 자, 11은 보조동사. 12는 이건 써놓으세요. 나와 있지만 또 쓰면서 공부하는 거니까 11 가로에다가 다시 한번 쓰세요. 보조 뭐라고요? 동사. 12 가로에 밑에다가 보조 형용사.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는요, 이거 다 있잖아. 누가 있는지 몰라요? 있는지 알죠. 근데 쓰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쓰면서. 알겠죠? 공부를 보조 그렇게 동사요? 보조 동사.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보조 동사 이렇게 쓰시라고. 이게 보조 동사. 이게 뭐예요? 보조 형용사. 이렇게 써놓으면 좀 더 보기가 쉽지 않나요? 위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씩 볼까요? 구르는 돌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자 보세요. 끼다 동사죠. 끼다가 동사인 거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조 동사. 살다 동사죠. 보조 동사. 묻지도 말고 이거 뭐 보험 선전할 때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묻다 동사, 따지다 동사. 그러니까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번은 뭐냐? 춥다를 보세요. 춥다가 동사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조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름답다가 동사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못하다도 형용사가 되는 거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뭐라고 나왔는데 이건 별로 영향가 없는 이야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몰라도 돼요. 자, 활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16쪽. 자, 활용으로 넘어가세요. 활용은 동사나 형용사가 변하는 거, 쉽게 말하면. 그게 활용이에요. 동사나 형용사가 변하는 거. 그러니까 활용이 뭔지 잘 모르겠다 하면 그렇게 써놓으세요. 동사나 형용사가 변하는 것. 여러분이 그 문법 공부는요,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리지만 어려운 용어들이 있을 거예요. 공부하시다 보면 어려운 용어들을 내가 아는 어떤 용어 이렇게 좀 바꿔서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말들이 막 아까 뭐 성상형용사면 그냥 여러분 성상형용사 이러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성질이나 상태 이런 식으로 그 의미를 여러분이 용어를 잘 이해하시면 되게 쉽습니다. 자, 활용. 어미 변하다. 자, 먹다 먹고 먹으니 변해 안 변해요? 그래서 활용이에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어쩌고 넘어가도 돼요.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으로 갈게요. 자, 울다 울고 울면 울어. 이거는 14번에 자, 울다부터 울어까지 이렇게 제목 하나들 하세요. 이걸 동그라미 붙여 이렇게 동그라미 치라고요. 116페이지 14번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갔는데 우는 이거는 떨어져 나갔잖아요. 자, 그러니까 물은이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건 리을 탈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14A는 리을 탈락이 있어요. 왜 리을 탈락인지 좀 설명드릴게요. 자, 14B는 뭐예요? 의탈락. 이걸 의탈락. 의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리을 탈락, 의탈락.
자,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쓰고 쓰다 쓰고 쓰면 동그라미 쳐봐요. 쓰다 쓰고 쓰면까지. 정말 알겠죠? 쓰다부터 어디까지? 쓰면까지. 자, 의는 그대로 살아났죠? 보세요. 의가 있었어요. 자, 있잖아요. 근데 뒤에 가니까 써.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잖아요. 들르다도 마찬가지죠. 들르다, 들르고, 들르면 이렇게 되잖아요. 들르면. 그러니까 들르면까지 갔는데 들르어란 말 없다는 거예요. 들르어란 말 없어요. 이때는 들러죠. 알겠죠? 들러가 돼요. 그래서 오른쪽 보세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설명 나와요. 14a의 울다는 어간이 보세요. 울에서 우로 교체된다. 자, 여기까지 가죠? 울다 울고에서 우니. 14b는 쓰다는 어간이 쓰에서 쌍시옷으로 교체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쓰에다 어면 쓰어잖아요. 쓰어. 이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쓰어가 아니잖아요. 이게 쓰어할 때는 이게 합쳐서 쓰어가 되잖아요. 맞죠? 그 이야기입니다. 쓰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쌍시옷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인 거. 우리말에서는 자, 이게 중요해요. 세 번째 줄 117쪽 밑줄 끝에부터. 밑줄 치세요. 그런데 다음에 우리말에서 리을 또는 의로 끝나는 모든 용어는 어간은 같은 환경에서라면 똑같이 음소가 탈락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는 규칙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규칙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불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경우는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지 않고 그런 의문현상의 이름만을 이렇게 이제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규칙 활용이고 불규칙 활용인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현상에서 똑같이 나타나니까. 이해갑니까? 다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불규칙 활용이 이제 15번, 16번, 17번이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규칙보다는 불규칙에서 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출제자시면 쉬운 것 뻔한 거 되겠어요? 안 뻔한 거에서 헷갈린 거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불규칙이 뭔지 잘 보세요. 이 불규칙은 규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규칙 활용이라는 것은 거기다 좀 밑줄 좀 칠까요? 그 다음 두 번째 달라. 불규칙 활용은 자 밑줄 쓰세요. 첫째 줄 동일한 환경인데도 교체 방식이 달라지는 것, 곧 불규칙적 교체만이 불규칙적 활용에 속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동일한 방식에서 보세요. 울다 울고 울면 울어 이거에서는 똑같다고 그랬죠. 리을 또는 의로 끝나는 모든 용어는 어간은 같은 환경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밑에 15, 16, 17번 보세요. 같은가 안 같은가 볼까요? 자, 집을 짓다, 지어 떨어져 나갔죠, 시어. 그런데 옆에 보세요. 벗다, 모자를 벗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모자를 이렇게 쓰나요? 안 쓰잖아요. 모자를 벗다는 벗어 그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짓다에서는 가는데 벗다에서는 안 가죠.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똑같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규칙인 거예요. 모든 것에 적용이 똑같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듣고 들어잖아요. 물론 이렇게 또 여러분 토를 다실 분도 있어요. 드더라는 말이 있는데요. 있긴 있어요. 구어에서 있어. 구어에서는 구어 있죠. 구어 옛날 말. 옛날 드더라고. 드더보아라. 약간 혀짧은 목소리. 있었는데 요즘 우리가 구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대어의 그러니까 듣다 듣고 듣으니 이렇게 쓰니까 발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듣어라 이게 편해요. 잘 들어라가 편해요. 잘 들어라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은 이렇게 안 쓴단 말이에요. 맞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얻다는 보세요. 얻다 얻고 얻어가 되잖아요. 디귿이 그대로 가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불규칙 비읍. 덥다 더워. 더워는 이건 방언이에요. 방언. 이거는 이제 비문 표시라기보다는 여기서는 방언으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방언. 더보가 뭐 비문은 아니죠. 이 경상도에서는 더보라는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아이고 더보라. 이게 구어가 그대로 살아 있는 거예요. 이게 더보라가 더 비읍 승정 어라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더 뭐라가 된 거예요. 입술 가벼운 소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말 이해가시죠? 어렵지 않잖아요. 뭐 우불기칙, 뭐 쓰다, 수어인데 이제 수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푸어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우불기칙은 푸다인데 이건 되는데 푸어나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근데 쓰다 같은 경우는 수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죽을 쓴다, 쑤어서 어쩌고 이런 말 쓰잖아요. 가다, 가여 이렇게 되는데 안 되고 가다 같은 경우는 가다는 가여 이렇게 또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게 이제 가가 되는 거고 푸르다도 푸르러 이렇게 되죠. 근데 치르다 같은 경우는 치르러가 안 되잖아요. 치러지.
거라 같은 경우는 가거라 이렇게 되잖아. 알아라 이렇게 되는데 알거라 이렇게 안 쓴다는 거. 알아라지. 너라 같은 경우 오너라 이렇게 쓰잖아.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보다 같은 경우는 보너라 이렇게 안 쓰잖아요. 또 보아라 이렇게 쓰잖아요. 뭐 그런 거고. 히읗불규칙 파랗다 파란 파래 이렇게 쓰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히읗불규칙은 써놓으세요. 어간과 어미가 다 바뀌는 예예요. 어간과 어미가 이제 다 바뀌는 그런 예를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파랗다 이럴 때 이제 파랏 할 때 이 랏이 니은이 되고 파란이 되고 파래가 되고 뭐 좋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좋은 좋아 이런 식으로 이게 쓰이는 겁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시 정리를 하자면 규칙 활용은 규칙적인 거고 불규칙 활용은 모든 것에 똑같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체 방식이 달라져요. 동일한 환경에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동일한 환경이지만 교체 방식이 달라지면 뭐예요? 불규칙. 교체 방식이 똑같으면 규칙. 그렇게 알면 돼요. 제가 이제 강의 들어보니까 뭐 규칙 용어를 막 정치 용어 어쩌고 변칙 용어 막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거 알 필요 없어요. 그런 것까지는. 그거 알아봤자 골치 아파요. 그거 아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 규칙 이걸 여러분이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건 이해하시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공부는 여러분 암기가 능사가 아니에요. 이해를 하셔서 동일한 환경에도 이렇게 달라지면 불규칙이구나.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넘겨보세요. 뒤에 가서 문제 나오면 다시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118쪽 체한 플러스 이다. 이것도 다 한 거죠. 서술격 조사 이다 기억나시죠? 이다 이고 이니. 이거는 서술격 조사라고 쓴다는 거예요. 원래는 조사인데 서술격 조사라고 이제 보통 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체한 플러스 이다 세 번째 줄에 동사보다 형용사에 가깝대. 형용사. 자, 밑줄 주세요. 이다는 형용사에 가깝다고. 왜 이다가 형용사에 가까운가 볼까요? 자,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점은 뭐냐? 가장 큰 차이점은 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형용사는 명령문이 쓸 수 없다. 기억나시죠? 성명을 쓸 수 없다. 자, 이거 엄청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동사는 뭐예요? 반대죠? 명령문이 돼요. 뭐 명령형이라고 해도 명령 똑같은 거니까 성명, 성명문. 자,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죠. 먹어라. 명령문 되죠? 먹자. 돼요? 근데 이 형용사 높자, 높아라. 높자.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형용사의 뭐 이거 말고도 이제 동사는 는이 붙는다고 그랬죠. 먹는다 이렇게 쓰는데 녹는다 안 된다고 그랬죠. 녹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되죠. 어쨌든 이렇게 여기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존에는 뭐 동사 형용사가 뭐 대충 이야기는 할 수는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하면 못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과목을 들으시면 조금 더 여러분이 이제 누구에게 설명을 하시기가 좀 쉽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보세요. 우리들은 학생이자 청유문 X 이렇게 쓰세요. 청유문 X. 학생이자 밥 먹자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청유문 X. 학생이어라 당연히 명령문 X. 명령문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단은 아까 뭐에 가깝다? 형용사. 이해 가시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야게요. 그 다음에 학생인 우리들. 이거는 뭐냐면 현재 관형사형이라고 그래요. 좀 말이 어려운데 학생인 우리들은 현재 우리 시행자 현재 학생인이잖아요. 관형사형. 뭔 말인지 알겠죠? 니은이쯤 관형사형이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들 그렇죠? 학생. 그 다음에 우리들은 학생이다. 이거는 이제 다잖아요. 다가 붙었으면 이거 뭐라고 해요? 현재 동결입니다. 끝났잖아요. 일본에서 시마이 한다고 하죠. 시마이. 종결. 끝내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재 종결형입니다. 우리들은 학생이다. 니은다. 현재 종결형. 그 다음에 20번. 네가 벌써 대학생 1호구나. 아니로구나. 덥구나. 뭐 이렇게 쓰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다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넘어가서 21번. 처음이라서 길을 모른다. 아니라서 길을 알겠구나. 싫어서 내려갔다. 콩을 파치라고 한다. 이건 맞는데 콩을 파치다고 한다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콩을 파치라고 한다. 콩을 파치 아니라고 한다. 이것도 아니다고 안 되죠. 그 다음에 백두산 매우 높다고 한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용사에도 이제 고가 붙는 거나
라구가 붙는 거나 이렇게 쓰는데 보통 이제 인용할 때, 인용문처럼 인용을 할 때는요, 다구라고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용을 할 때는 밑에 나오죠? 세 번째 줄 22에 AB에서 같이 간접 인용의 조사 그 앞에서는 다가 아니라 여기다 밑줄 치세요. 다가 아니라 뭐가 붙는다? 라가 붙는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파지다고 한다라고 쓸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인용을 할 때 간접 인용, 직접 인용은 따옴표가 있는 거잖아요. 간접 인용은 따옴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라구라고 씁니다. 자, 어미의 종류. 자, 이건 넘어가세요. 어미 종류 그 다음 페이지. 어말어미야 서로말어미. 자, 어말어미는 말 그대로 단어의 끝에 붙는 어미. 제가 이걸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뭐를 가지고 예를 들었잖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가 뭐다? 어말어미. 자, 어시 뭐다? 어말어미 앞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자로 쓸게요. 선 어말어미. 물론 이걸 두 개 합해서 그냥 어미라고도 해요. 맞죠? 근데 이 어미를 분석하면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 이거 먹으면 뭐겠어요? 가능. 그렇죠?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자, 춥다, 춥자 쭉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웃어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 뒤에 다나 자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어말어미. 어말어미가 이제 붙는 23분의 2는 얘라고 볼 수 있겠고, B 춥겠다, 춥더라 이거 거기 가로해놓고 선어말어미. 물론 23B에도 뭐 춥겠다 하면 어말어미가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23B에서 중요한 것은 그 다보다 자, 개똥가리죠. 개. 그다음에 웃어서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시면 할 때 시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이런 건 존칭 단어만 어미잖아요. 하여튼 선어말 어미. 자, 24번에서는 A는 시제죠. 는 현재, 과거, get 미래, 더는 뭐예요? 회상. 뭐 회상 아니에요? 너 어제 도서관에서 공부하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리는 이제 뭔 말이니까 이것도 이제 미래 뭔 하겠다는 정도의 뜻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의시, 뭐 사업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뭡니까? 이런 거는 이제 상대 높임이라고 하죠. 드시옵소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상대 높임, 선어말입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자, 종결어미, 비종결어미. 이건 쉽죠. 종결어미는 끝나는 거, 비종결어미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줄 보세요. 25에서 니, 지만, 는, 아야는 비종결어미. 구나, 아라치는 종결어미. 자, 보세요. 25번 A번 볼까요? 눈이 오니 기분이 좋구나. 좋구나 하면 종결어미죠. 근데 눈이 오니 같은 경우는 니니까 이건 뭐겠어요? 비종결어미. 어렵지 않아요. 화는 나겠지만은 뭐겠어요? 그렇죠. 비종결어미. 참아라는 종결어미. 그 다음에 구하야는 뭐예요? 비종결어미. 그렇죠? 그 다음에 말이 곱지는 종결어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에 나오는 건 다 비종결어미, 뒤에 나온 건 다 종결어미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오는 말이 원래는 이제 그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이게 이제 어떨 때는 오는 말도 했지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렇게 쓰는데 이거 나온 김에 제가 영어 속담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원래 이제 이게 오는 말로 하고 보통 가는 말로 많이 써요. 가는 말이 고와요. 방송에 안 나온 건데 하나 서비스를 알려드릴게요. 오는 말이 곱다인데 이거 한자로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자 아주 쉬워요. 거언비. 그 다음에 오는 말이 붙다 뭐죠? 예언비. 오, 똑똑하시네요. 예언비. 그러니까 거언, 가는 말. 이, 아름답다. 레언, 오는 말이 아름답다. 빨리요? 거언미라야 레언미다. 이런 이야기예요. 거언미라야 레언미다. 그런데, 자, 이제 여기까지는 알겠고. 그 영어로 혹시 이거 가는 말이 고야 오는 말이 곱다. 영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영어. 자, 이거 뭐냐면 재밌어요. 영어가 참 더 재밌는 거예요. 영어가 어떻게 쓰냐면 이거 영어 책에도 많이 썼는데 You scratch my back. 네가 내 등을 긁어달라. 네가 내 등을 긁어줘. And 그러면 I'll scratch. 나도 긁어주겠다. Yours. 나도 네 등을 긁어주겠다. 영어 재밌잖아요. 네가 내 등을 안 긁어주면 나도 네 등을 안 긁어주겠다. 자, 이 말이나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 말이나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의미는 같지만. 그러니까 의미는 근데 이제 영어에서는 기계 그런 뜻이에요. 영어는 약간 우리도 그렇죠. 나는 와이프 등도 안 긁어주면서 등 긁어달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예?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뭐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막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미. 어미는 자, 그 어미 위에다가 써서 어미 26번 위에다가 26번이라고 써진 거 있잖아요. 어미 분류 체계. 그럼 좀더 이거죠. 뭔 소리인지 알겠죠? 26번 위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시면 어미 분류 체계. 자, 썼죠? 그래서 어미는 어마러미, 선어마러미. 이제 아셔야 돼요. 아직도 어마러미가 뭔지 모르겠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어마러미는 뭐예요? 종결어미와 비종결어미도 이제 아시겠죠? 근데 종결어미는 다시 연결어미와 전성어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연결어미는 위에처럼 눈이 오니 뭐 나겠지만 뭐 고아야 이런 게 연결어미예요. 이런 게 연결어미고, 전성어미는 뒤에 가서 이제 전성어미는 좀 더 이제 배우실 거니까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전성어미는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어차피 뒤에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전성어미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7번 병서형, 감탄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자, 읽어보시면 알겠죠?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연결어미도 아까 설명했지만 다시 보죠. 122쪽. 자, 연결어미는 자 앞뒤의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 보세요. 고, 며, 뭐, 지만 이런 거. 자, 그래서 이제 28번 A를 자, 이것도 이제 재밌죠. 28번 A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따지면 이 어학 공부가 특히 재밌는 거예요. 이 어학이 또 매력에 빠진다. 28번의 A는 대등적 연결. 왼쪽에 쓸까요? 대등적 연결. 밑에 물론 나와 있어 당연히. 근데 또 쓰는 거예요. 뭐 나와 있는지 몰라서 안 쓰는 게. 자, 이건 종속적 연결합니다. 이건 뭐예요? 보조적 연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 뜻인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대등적과 종속적과 보조적이 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맞죠? 대등적. 그러니까 대등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대등적은 뭐냐면 뭐뭐 하고만 여러분 대등적이 아니에요. 뭐뭐 하지만도 대등적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뭐뭐 하지만도 대등적이에요. 우리가 대등적하면 하고만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다. 한데 이런 거. 근데 종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행위에 어떤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내일 자 보세요. 쉽게 말해 비가 오면 나는 집에 있겠다. 자, 내가 집에 있는 것은 어때요? 내일 비가 오면 집에 있죠. 이 중국어에서 저 이제 중국어를 좀 공부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중국어 좀 하시는 분 계신가? 이 중국어가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중국어는 접속사가 없어요. 따로 안 써도 돼요. 자, 봐요. 우리말로 해볼까요? 민텐 샤오이 내일 비와. 워짜있자 나 집에 있어. 내일 비와 나 집에 있어. 이게 뭐냐면 내일 비 오면 나 집에 있겠어. 접속사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한자 속에 이미 다 뜻이. 아니 그렇죠. 아니 당연히 있는데, 그러니까 있는데 한자쓰기 잘 말씀하셔서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말처럼 정확한 접속사가 우리말도 그냥 이렇게 쓰면 내일 비와 나 집에 있어 하면 그런 뜻은 있겠죠. 근데 이 자체 우리말은 비가 오면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맞죠? 근데 중국어는 이렇다는 거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민텐 샤오위 워짜 있자 이러면 내일 비와 나 집에 있어. 이 말이 안 듣는. 그래서 이 중국어는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이게 뭐뭐 하면 이렇게 좀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말 잘 못해요. 물론 이제 한국에서 정말 언어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사람 비단 좋아해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 안 하죠.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속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자 보세요. 밑에 가서 설명이 나오니까 다시 할게요. 보조적 연결은 보조적이다. 자, 이게 29번 갖고 설명할게요. 중간에 있는 이 예문 끝나가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대등적 연결함인 거예요. 29번 A가. 쓰세요. 대등적 연결함. 29번 B는 뭐겠어요? 종속적 연결함. 29번 C는 뭐겠어요? 보조적 연결함.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볼까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대등적인 거죠. 이게 원래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이거 아셔야 되는데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에요. 이거한테 안 되지. 이거한테 한 거지. 자, 인생은 짧고, 자 써보세요. 오늘 또 영어 많이 배우기네. 라이프 쇼. 예술은 길다.
art is long. Life is short, art is long. 여러분 고흐, 반고흐 뭐 이런 사람들 봐요. 기도 막 자르고 막 좀 아주 독특했잖아요. 광기를 상징하는 노란색이. 근데 고흐가 되게 일찍 죽었죠. 뭐 100살 뭐 이렇게 안 살잖아요. 일찍 죽었는데 그 사람의 막 작품 뭐 고흐 우리나라 사람 해본 이상 30도 안 돼서 죽었어요. 아시죠? 이상이 30도 안 돼서 죽었는데 어쨌든 뭐 이상의 시가 그렇죠? 계속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것도 문학도 예술이잖아, 맞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거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써. 자, 인터넷을 켜려면 컴퓨터를 안 켜면 될 수 있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종속이라는 거예요. 컴퓨터를 켜고 나서 그 다음에 인터넷을 하는 거지. 컴퓨터가 켜지지 않고 인터넷이 되냐고요. 안 되죠. 그 다음에 도서관에 책을 보고 있다는 건 보조적 연결함이라는 거예요. 있는데 뭐 하고 있다. 이게 진행에 아까 보조적 연결하면 진행. 뭐뭇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교수님 예. 민수는 짧고 예수는 길다. 그거 답이 뭐라고요? 대등적 연결함이라고 해요. 대등적. 예, 대등적 연결함. 그 다음에 컴퓨터를 켜고가 종속적 연결함. 그 다음에 책을 보고 있다가 보조적 연결함. 그렇게 됩니다. 이거 좀 뭐지 2시까지 좀 끝내려고 좀만 더 할게요. 일단 55분이니까. 그 다음에 일단 한 챕터씩 끝내는 게 좋으니까 전성어미 그 밑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용언을 명사형이나 관형사형으로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30번 A는 명사형 어미라고 쓸 거예요. 명사형 어미. 30번 B는 관형사형 어미라고 써요. 다시 30A 그러니까 30번이 이제 명사형, 31번이 관형사형 어미. 되셨죠? 됐나요? 네. 그럼 보세요. 요즘은 노래방에 가기도 싫다. 가다라는 동사에 기가 붙었으니까 전성이 됐어 안 됐어? 가다는 건 동사잖아요. 여기 기가 붙었다고. 명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있다라는 형용사적인 건데 금이 붙어서 명사가 됐다는 거예요. 명사형.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명사형 어미라는 거. 그 말이 알겠죠? 네.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관형사형 어미는 보세요. 원래 먹다가 동사잖아요. 근데 이게 은이 붙으면서 관형사형이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 이건 뭐예요? 뛰다라는 동사잖아요. 는이 붙었죠. 이렇게. 이것도 또 나온 김에 여러분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 이거 영어로 쓰면 뭐냐면요. 이제 한자로는 뭐냐면 천외 유천이라고. 하늘 밖에 뭐가 있어요? 하늘이 있어요. 우리 은하계 엄청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은하계 밖에 또 은하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 천의 유춘이에요.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은하계가 지구에만 사람이 산다는 게 뭐 그럴 수 있지만 안 그럴 수 있잖아요. 맞지 않나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참 이거 좋아하는 말인데 talent above talent. 재능 위에 재능.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도 이제 한자를 정말 잘 안다고 좀 생각을 했어. 그래서 대학원 가서 한문학을 공부해 보니까 저도 좀 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가사 보면 그것도 실력이냐 이렇게 쳐다봐요. 왜냐면 막 그 교수님들은 뭐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뭐 이런 게 머릿속에 다 있어요. 주역까지 다 나와. 저는 그 정도까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 알겠죠? 뛰는 놈이에 나른 놈이 있다는 게 탤런트 어버 재능 위에 재능. 재밌지 않습니까? 오르지 못할 나무는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다는데 할이 된 거 아닙니까? 못하다가 이 형용사적인 게 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을이 붙었다. 관형사요. 자, 독립원 감탄사는 쉽죠. 감탄사는 독립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밑에 보면 독립어로만 쓰여서 문장이 다른 성분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 그래서 밑에 보세요. 쉿, 아이쿠, 예. 이건 다 독립적으로 쓰이는 거죠. 맞나요? 네. 자, 넘기세요. 그 다음에 33번.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자기만 옳은가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에라든가 이런 것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건 이제 말을 좀 이제 쉴 때 쓰잖아. 아노 일본에서 그렇죠? 아노라고 쓰거나 그 다음에 그 경상도 쪽에서 하고 좀 쉬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노 이런 거 그렇죠. 맞아요. 이 경상도 출신이셔서 국어를 잘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다 말 길게 들이 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 하여튼 감탄사의 종류,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감정은 말고 감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허허허 이런 거, 액기, 이노마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쿠, 에그머니 거기 나오죠. 아플사. 의지 감탄사는 자기 생각을 표시하는 거예요. 아서라, 자, 여보, 여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아무렴, 뭐 그렇고 그렇지 말, 그렇고 말지 뭐 나오잖아요. 천만에 이런 거 다 나오고 올소도 마찬가지고. 여기 뒤에 뭐 115쪽에 어쩌고저쩌고 읽지 마세요. 읽을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그냥 아 이렇게 단독으로 쓰이면 이게 감탄사구나. 36번 뭐 그래 말이지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별 뜻 없이 쓰는 거예요. 뭐 거시기 이거 특히 이제 전라도에서 거시기가 거시기 좀 거시기 하요 뭐 이러지 않습니까? 거시기로 끝난다고.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써놨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단락에서 감탄사 중에는 본래부터 감탄사로 쓰이도록 만들어진 단어도 있지만 자 이게 중요해요. 다른 품사에서 전용되는 거 있다. 예를 들어서 올소 이러잖아요. 이건 어디서 나왔어요? 형용사 옳다. 옳다 있죠. 옳다. 옳다에서 올소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그게 어때서 어디로 갈까? 대명사란 말이 맞죠? 어디. 그 다음에 만세 이러면 만세를 부르자라면 명사의 명사. 근데 이게 만세라고 하면서 그냥 독립어이 됐고 감탄사. 웬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관용사 플러스 의존명사 플러스 조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웬걸. 이런 걸 분석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이 국악은. 자, 웬걸은 뭐냐? 웬. 관용사가 아니겠죠. 그 다음에 것 플러스 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의존명사죠. 의존명사. 을, 목적어. 목적격 조사죠. 목적격 조사 아닙니까? 이걸 합하면 뭐가 돼요? 웬걸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쓰인다는 거예요. 웬걸이라는 게. 자, 넘기세요. 자, 관계어. 관계어는 조사예요. 조사. 관계어는 조사다. 조사. 그래서 이제 학교 문법에서는 이 조사가 이것도 좀 해야 되겠네. 조금 길어져도 조금만 참으세요. 이게 지금 한 챕터는 끝내고 시키면 될 것 같아서. 이 학교 문법에 격조사. 자, 이 학교 문법의 격조사는 자, 주격. 그 다음에 이 번호가 있대요. 목적, 보어. 그 다음에 목적격. 그 다음에 관형격. 그 다음에 연대 쓸게요. 서술. 그 다음에 부사격. 그 다음에 혹격. 호칭하는 거 있죠. 학교 문법에서는 이게 격조사가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문법에서는 주격 주어 역할, 복격 보호 역할, 목적격 목적어 역할, 관형격은 많이 아까 설명했어요. 관형격. 서술격은 이다, 뭐뭐이다. 그다음에 부사격 같은 경우는 이제 엄뭐에, 뭐뭐에 이런 게 다 부사격 아닙니까? 맞죠? 그다음에 혹격. 누구누구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할 때 혹격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호칭하는 말. 자, 됐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바로 볼게요. 그래서 38분 바로 갈게요. 몹시도 그것에서는 십지가 아무에게도 이런 식으로 이 조사는 다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몹시 부사잖아요. 부사에 도가 붙었죠. 부사. 그곳에서 부사자는 는 붙었어요. 십지 같은 게 연결하잖아요. 지가 붙어서 거기에도 붙어. 아무에도 에게도가 붙어.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조사는 웬만한 데는 다 붙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웬만한 건 다 붙는다. 참 우리말 이게 재밌어요. 조사는 다 붙어. 그 다음에 격조사 밑에 보세요. 격조사는 자 126번에 제일 마지막 채원이 문장 속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하는 조사. 자 오른쪽 보세요. 제가 금방 필기한 게 나오죠. 주격조사. 영수가 학교에 간다. 주격. 단장이 되었다 동그라미 치세 되었다. 자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것은 무조건 보어다. 자 모르시면 쓰세요.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온 것은 보어다.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온 것은 뭐다? 보어다. 자 필기하셨죠?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온 건 보어. 그래서 되었다. 책을 읽는다 목적격. 영수 의에다 동그라미 의니까 관형격이에요. 의가 붙으면서 이게 사진이 됐고 이다 서술격. 부사격은 에. 그러니까 이걸 이제 부사격이라고 하는데 부사격 중에서 정확히 말하면 처속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처속격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영수야 아까 했죠? 호칭, 혹격조사. 자, 접속조사, 보조사. 자, 접속조사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져요. 보조사는 여러 격에 사용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나는 국어와 영어를 좋아한다. 접속조사. 떡하고 과일을 좋아한다. 밥에다 떡에다 빵에다 잔뜩 먹었다. 과자며 사탕이며 장난감이며 온갖 것을 다 샀다. 그 다음에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자. 이거는 청산별곡이 나오는 거죠. 이게 접속조사입니다. 근데 이 접속조사는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 접속조사는 둘 중에 하나를 빼도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자, 나는 국어를 좋아한다 되잖아요. 나는 떡을 좋아한다. 밥을 먹었다. 뭐 과자를 뭐 샀다. 머루를 먹고 청산에 살자.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접속조사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이제 이 접속조사와 공동격 조사의 차이점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뭐 어차피 그때 가서 또 설명을 할 거니까. 하여튼 접속조사 빼도 된다 이걸 알아두시고 보조사는 뭐냐? 두루 쓰이는 거예요. 영희는 가나, 영희만 가나, 영희도 가나, 영희조차 같구나 막 쓰는데 이제 는이라고 하는 거 딴 사람은 다 있는데 영희는 가라. 돼야 안 돼요. 그렇죠? 영희만 가라. 영희도 가라. 딴 사람 가는데 영희 또한 가라. 이런 식으로 쓰겠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세요. 이게 5문제가 나오죠. 자, 5문제. 1번. 문장에 사용된 동사의 종류를 잘못 말한 것은 그랬잖아요. 먹인다, 밥을 먹인다 그랬잖아요. 피동사예요, 사동사예요? 먹인다, 먹게 한다는데 이게 피동사예요? 사동사죠. 바람이 분다, 자동사 맞죠? 먹는다, 밥을이 동그라미 치고 먹는다, 빗줄, 타동사. 넓혔다, 넓게 하다죠? 넓혔다를 헷갈리면 넓게 하다, 그러니까 사동사잖아요. 그렇죠? 자, 2번. 자, 주관성 심명사가 들어있는 거 아까 이야기했죠? 공부가 좋다. 여기 공부가 좋으신 분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공부가 근데 이 중에 아니 저기 지금 뭐 4점 넘게 마시고 그러니까 공부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죠. 아 그냥 그래요. 여기 정말 근데 여러분 다 좋으실 거야 아마 이 중에 여기 또 금요일날 오셔서 공부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근데 어디 가서 공부 좋다고 해보세요. 이상하다고 생각이 안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이게 주관성이라. 근데 영희가 성품이 착하거나 성실하거나 철쭉 이건 어때? 객관적인 거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성 형사. 보조형 가운데 품사가 다른 거. 이것도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나고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 왜 이렇게 웃어대니? 그 다음에 모르는 척했다. 얻고. 그러니까 웃다라고 나왔잖아요. 웃다. 그렇죠? 웃다. 그 다음에 모르는 척했다. 그러니까 모르는이죠. 모르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모르는 척하다. 그 다음에 말겠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뭡니까 웃어대다 이런 거 다 보조 용어 가운데 품사가 동사적인 거죠. 뭐뭐인 척하다, 뭐뭐 하는 것을 얻고 만다, 말다, 뭐뭐인 척하다, 웃어댄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 가고 싶다라는 거는 그냥 이거는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는 약간 형용사적인 품사잖아요. 그렇게 쓸 수 있겠고요. 자, 4번을 보시면 불규칙 용언이 아닌 거 이거 아까 설명해 드렸죠. 죽을 쓴다 다시 한번 볼까요? 죽을 쓴다가 어디 있었냐면 앞쪽을 넘겨 제가 이거 분명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죽을 쓴다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 어디야? 117쪽 있죠. 117쪽 보세요. 그 15번에 2번 우불규칙할 때 쓰다 이렇게 나왔죠. 듣는다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거는 불규칙 용언이 아닌 것은 그런데 이 듣는다는 듣고 들으니 이렇게 되죠. 듣고 들으니 아까 디귿불규칙 디귿불규칙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있지 않나요? 디귿불규칙. 춥다 춥고 추운이잖아요. 춥다 춥고 추운이 이거는 뭐예요? 덥다 이것처럼 이것도 춥다니까 비읍이죠. 비읍 맞잖아요. 파라타 같은 경우는 아까 했지 히읗불규칙이라고. 파라타는 히읗불규칙이잖아요. 맞죠? 거기 다 써놨잖아요. 그런데 죽을 쓴다라고 할 때는 쓴다 수에 그냥 어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불규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의미로 이제 쓰는 거. 수에서 그냥 쓴 거니까. 감탄사의 특징을 잘못 설명한 것은 쭉 보면 2번에 감탄사만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이룰 수 없다? 이룰 수 있죠. 그러니까 감탄사를 무슨 원이라고 했어요? 독립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탄사 예를 들어서 아싸라비아 이렇게 해서 문장이 돼안돼요. 맙소사 문장이 된단 말이에요. 문장이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활용을 하지 않는, 불변하다 맞죠? 감탄사는 그 자체를 활용을 하진 않죠. 문장에서 위치가 자유롭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맙소사 내 가방을 학교에 두고 왔어. 이렇게 써도 되고 내 가방을 맙소사 학교에 두고 왔어. 내 가방을 학교에 두고 왔어. 맙소사. 뭐 하여튼 마음대로 쓸 수 있죠.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7장을 끝냈고 좀 쉬었다가 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